우리 벌써 10번째 수다네요. 네. 와, 10번이라 하면 벌써 몇 달이 지나갔다는 건데. 네, 맞아요. 명절 지나고 나니까 확실하게 새해가 온 것 같은 기분 네. 들고 하는데 이제 드디어 떡국 네. 먹었니? 한 살 이번 더 먹은 명절들 느낌.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저 뭐 집에 가서 편하게 잘 지내다 왔죠. 엄마가 해주시는 밥 먹고 저는 친척들 만나고 재밌었어요. 마지막 아니야? 엄마가 해주는 마지막.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물론 도로에서 또 시간을 너무 보내고 자, 하여튼 왜 뉴스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차가 제일 많이 네. 붐빈다 하는 예상 있잖아요. 가만 보면 그것만 피해서 가면 안 밀릴 것 같아. 유 대표님 잘 보내고 오셨어요? 네, 저도 또 이렇게 시댁으로 가서 네. 또 조카들 세뱃돈 주고 네. 또 어르신들 용돈 드리고 네. 뭐 그렇게 보냈어요. 아니 근데 난 세뱃돈 요즘은 주면서도 그렇게 흡족해하지 않는 얼굴 모습이 괜히 제가 민망해지는 거예요. 매년 똑같은 돈을 주자니 네.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계속 올려주자니 뭐 쉽지 않은 일이고 그래요. 좀 세뱃돈도 많이 인상됐어요. 예전에 저희 한 뭐 1, 2만 원, 3, 4만 원 받아도 되게 좋고 기분 좋았는데 배추 칼라 이런 거 안 좋아요. 5만 원권이 안 나오면 이렇게 인상이 쫙 변하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네. 어릴 때는 사실 돈보다도 먹을 거 주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다 어르신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돈으로 뭘 돈을 해야 되기 좋아해요. 때문에 사실 지금 주머니가 굉장히 많이 허전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명절 때마다 저희 친척집도 아이들로 굉장히 붐볐었는데 요즘은 조금 덜 소란스러워진 것 같지 그러니까요. 않으세요? 네. 요즘은 또 워낙 저출산 시대다. 또 우리나라는 15년째 초저출산 국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은 한 주간 이슈 대신에 숫자로 본 육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1.21명. 네. 예, 뭔지 아시겠어요? 알죠. 그건 알아요. 네. 우리나라 가임 여성 한 명당 낳는 출생아 수가 1.21명. 그런데 현재 인구 유지를 하려면 적어도 2.21명까지는 그렇지, 올라와야 된다고 그렇지. 하는데. 평균을 유지하려면 그럼요. 네. 두 사람이 결혼해서 2명은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어. 다음은 41.7%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부부 중 맞벌이 비율이 이렇게 된대요. 아, 높다. 네. 맞아요. 지금은 뭐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그래요. 해야지만 네. 생활할 수 그러니까. 있으니까. 네. 근데 그래도 그렇죠. 굉장히 높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워킹맘들이 이렇게 또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워킹맘들 아이를 또 어떻게 할 힘들지. 것인가. 그렇죠. 근데 또 굉장히 걱정이 어려운 되는 문제예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돈 얘기 나옵니다. 3억 896만 원. 그거는 대충 네. 혹시 한번 짐작해 보세요.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네, 맞는데요. 대학 졸업시킬 때까지 졸업까지. 드는 양육비가 네. 거의 3억이 훨씬 훌쩍 야, 우리 때 넘어가요. 비교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인데요. 네. 엄청나다 진짜. 어. 그러니까 안 부담스러운데요. 나올수록 그 정도 돈을 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안 나오죠. 그렇게 되는구나. 안 네. 나오면 버는 거야. 네. 더 걱정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죠. 아이가 있으면. 그리고 다음으로는 33%예요. 33%. 네, 그건 뭘까? 이거는 저도 삼삼하다. 이거는 좀 짐작하기 어려웠는데 육아 기혼자들한테 육아하면 뭐가 제일 떠오르십니까? 물었을 때 힘들다. 힘들다라고 대답한 게 그건 33%. 당연하지. 힘들지. 그리고 뭐 그다음으로는 돈, 그다음에 행복, 즐겁다, 기쁘다인데 즐겁다, 기쁘다보다는 힘들다가 훨씬 비중이 높더라고요. 젊은 그 이제 결혼 정년기 여성들이 되게 네. 출산에 대해서 두려움과 힘들다라는 이야기. 저도 두려워요. 많이 해요. 네. 두렵겠다. 네, 그래서 저도 이번 설에 친척들 만나서 언제 시집 가냐, 애는 이렇게 늦으면 안 된다 그렇지. 이런 덕담을 한참 듣고 왔는데요. 또 이런 수치를 보면 저는 솔직히 애 낳기 겁나요. 걱정되죠. 겁나요. 실제로 네. 요즘 저희 그 아들 며느리도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낳겠다는 계획이 아직 없어요. 네, 그래서 요즘은 우리 대한민국의 뜨거운 이슈인 사회 문제, 저출산 문제. 나도 아이를 낳고 싶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이를 그렇게 나도 낳고 싶어. 그런데 이렇게 나오니까. 네, 저도 나 정말 낳고 그렇죠. 싶어요.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정 변호사 중심으로 그래야 왜, 되겠다. 어떻게 네. 어떤 방법으로 뭐 여러 가지 질문을 그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녹화를 끝내고 집에 갈 때는 아이를 낳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답을 나갈 수 찾아가지고 있도록 가야 네, 되니까. 도와주세요. 네, 저희가 한번 그럼 이야기를 나눠보죠. 시작할까요? 네.
지금은 남녀 구분보다는 아예 아이를 낳지는 않으니까.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젊은 층들이 저도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너는 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냐 그랬더니 일단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하니까 아이를 낳으면 직장을 계속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다닐 수가 없지. 우리나라 그게 시스템이 제일 큰 이유인 것 그렇잖아요. 같아요. 네. 그 얼마 전에 무슨 뭐 TV 프로그램에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룬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어느 한 대학교 졸업생들을 이제 역추적을 해서 여자들과 남자들의 지금 뭐 그 직장 다니고 있는 그 현황을 조사를 해보니까 여자는 이 그래프가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는 취업이 돼서 올라갔다가 툭 떨어진. 이렇게 해서 뚝 떨어진 네. 거예요. 남자는 유지되고 있죠. 올라가고 점점 네. 그 이유가 여자들이 출산 때문에 결혼하고 나면 직장도 그만두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솔직히 그 걱정이 제일 앞서요. 제가 그렇죠. 만약에 네. 뭐 결혼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 물론 뭐 임신한 기간 동안 뭐 재판도 가고 법정도 갈 수는 있겠지만 출산 후에 과연 이 아이를 누가 돌봐줄 것인가 거기에 그럼. 대한 고민이 상당히 크거든요. 데리고 다녀야지. 근데 저희 엄마도 이제 연세가 드시고 또 이제 뭐 엄마 나름대로 또 노후 삶이 있으니까 엄마한테 맡길 수도 없고 엄마들 요새 안 걱정이에요. 봐주세요. 네. 그러니까 제 경우도 이제 아이를 낳고 직장을 계속 다녔는데 저희 때만 해도 제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출산휴가 이걸 받기가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을 했을 때도 회사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받고 네. 또 임신이 털커덕 되니까 네. 이거를 또 직장에서 쫓아내지 않을까 이런 고민. 그래서 사실은 어떤 법정 휴가를 못 얻고 아이를 낳고 나와서 일을 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정상적으로 육아를 할 수가 아니 없어가지고 근데 선생님께서 그 아이를 가진 걸 갑자기 덜커덕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 보니 그때 고민이셨나 보다. 네. 그러니까 결혼은 사실 그 당시에는 전 늦게 했거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낳고 직장과 일을 가정하고 이제 일을 어떻게 병립하느냐 네. 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육아 휴가다, 출산 휴가다 이렇게 해서 일정 기간은 일을 못하게 되다 보면 경력이 단절되니까 나중에 사회에 나가더라도 뒤처진다는 그런 그렇죠. 생각도 가지고 일단 이제 있고요. 육아를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면 다시 취업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근데 제 친구는 굉장히 너무 마음 아픈 얘기였는데 제 친구가 임신을 그러니까 변호사 친구예요. 근데 임신을 해서 이제 뭐 애 잘 크니 이렇게 한참 하고 있다가 여름에 7월 말 8월 초 되니까 배가 홀쭉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너 애가 아직 낳을 때가 아니잖아. 그랬더니 언니 저 법정 휴정기에 맞춰서 애 꺼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출산을 이제 네, 미리. 그러니까, 그냥 어머. 그 출산 나 예정일이 소름 아니고 끼쳤어. 이제 딱 쉴 수 있는 기간이 없고 이 아이를 출산을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일을 못 하게 되고 하다 애가 보니까 무슨 죄야? 아이를 이제 법원에 쉬는 기간이 2주가 있거든요. 야, 여름에 그렇죠. 그 기간에 애를 이렇게 꺼냈다 이렇게 어머, 야, 하니까 그 엄마- 눈물을 줄줄 그 엄마 흘렸어요. 대단하다. 근데 네. 그런 게 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그 여교사 경우에 방학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방학에 맞춰서 사실은 네, 임신 출산 맞아요. 조절을 하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방학을 끝내고 바로 출산을 간다든지 이러면은 굉장히 질타를 받고 이런 게 부담스러워지죠. 보편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쟤는 주책 없이 그러니까 출산 조절도 안 맞춰야지. 하고 그렇게 잘 거기에 맞춰야지 덜커덕 이렇게 가지면 안 돼. 근데 그게 계획적으로 조절되지 않고 네. 이제 사실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직장에서 비난하기도 하고 눈치를 주니까 네. 자연히 이제 출산을 조절하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니 저도 대학에 시간 강의하러 오는 여자 강사 선생님들이 그 방학 딱 끝났는데 저기 저 아이를 낳아야 돼서 이러면 갑자기 아니 왜 저렇게 센스가 없어 왜 네. 그렇게 딱딱 그런 못 생각을 맞춘 하고, 이런 생각을 네. 저도 했네요. 이제 맞아요. 보니 네. 그래서 나 나쁘다. 아, 저희가- 나쁘대요. 제가 이제 아이를 낳는 입장과 또 이제 회사에서 관리자 입장에 보면 솔직히 말하면 이중적인 태도를 갖게 돼요. 그래서 후배들이 막 임신하고 반성한다, 직장 다니면 출퇴근할 때 제가 막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나 막 이런 그 부담도 되고 또 은근히 또 눈총도 주게 되고 저 그래서 걱정되는데요. 이런 이제 이중 가치를 빨리 극복을 네. 해야 되는데 네. 그 제가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
계속 여성들이 줄줄이 임신하고 네. 그러면 일에 브레이크가 생기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아직도 보편적으로 그 일과 또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문화가 사실 안 된다는 현실이겠죠. 지금 워낙 아이를 안 낳으니까 지자체마다 이제 정부 정책도 있고 지자체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르게 뭐 첫째를 낳으면 얼마를 준다, 맞아. 뭐 둘째 얼마 있어요, 준다, 요새. 또 뭐 분유를 지원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그런 게 지엽적이에요. 뭐 얼마 준다고 해서 그 돈 때문에 아이를 낳지는 그럴 않잖아요. 수는 없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선생님 막 흥분하시네요. 막 지금 선생님 흥분하셨어. 근데 이게 맞아요. 사실은 국가가 완전하게 뭘 해결할 수는 없지만,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출산을 하고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를 만들어 줘야지 여기 이렇게 젊고 출산 능력이 팡팡한 분들이 네. 아이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정부에서 내놓는 저출산 해결 정책 이런 거 보면은 그렇죠. 기가 차고 어이가 없네. 맞아요. 왜 기가 차? 말해봐봐. 왜 기가 왜냐하면 차? 뭐 이제 모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게 이제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야 된다. 아하. 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세 자녀 갖기 운동을 해야 된다. 지금 한 사람도 안 갔는데 세 자녀 갖기 운동을 해야 된다. 또 얼마 전에는 싱글들에게 싱글세를 부과해야 된다. 이런 아니야, 그거-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오보긴 했는데 그건 잘못된 네. 거래. 그건 네. 충격이야. 아니 그리고 또 가지나 네. 혼자 살면서 억울해 죽겠는데 돈까지 더 내는 그건 또 무슨 그럼요. 어느 아니, 나라 이해야? 그러면 대통령부터 내야 돼요. 아, 맞네. 그러니까 싱글세를 네, 낼 게 맞아요. 아니라 이제 출산을 하는 여성들에 대한 이제 지원 이렇게 좀 그럼. 이야기를 하면 좀 그 어감이 네, 다를 텐데 네. 그런 얘기가 나왔었군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뭐 이 빨리빨리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를 5년 만에 졸업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뭐 취업이 빨리 되나? 그러면 애가 빨리 낳나? 뭐 이런 좀 황당한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는 정부에서 내놓는 저출산 해결 정책 지금 솔직히 잘 못 믿겠어요. 그런 게 센스가 없네. 좀 길게 봐야 되는데 자꾸 금방 어떤 특정한 정부 기간 내에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농촌 총각 지금도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장가 보내기. 장가 보내기. 네. 이게 완전히 그런 짝짓기 운동 같은 네. 그런 개념의 그 작업이 있었잖아요. 정책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또 뭐 어디에서 여성들을 데려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근시안적이고 그럼요. 그 출산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럼요. 사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고 이게 네. 전체적으로 하나의 원스톱 정책이 돼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출산을 기피한다고 그래서 아이 낳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 이런 생각부터가 그렇죠. 해결 방안이 네. 해결 방안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그냥 아이를 낳으면 낳겠어요. 근데 그 뒤가 걱정이거든요, 저는. 그렇죠. 어떻게 근데 기를지. 정부에서는 낳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 숫자를 늘리는 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 아이를 낳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참 달라졌잖아. 예전에는 아이를 낳으면 야 그냥 내버려 둬. 네, 맞아요. 가만 두면 저절로 커. 옛날엔 네. 이랬는데 네. 요즘은 너무 사교육에 부모들이 또 이렇게 초집중을 하고 하나만 나오니까 그냥 온갖 얘한테 다 정성을 쏟고 이런 것도 조금 관심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이긴 우리가 생각을 한데 해야 돼. 저희 때는 사실 이제 형제 자매가 이렇게 있어서 또래끼리 뭔가 문제 해결도 하고 또 이렇게 위에 언니가 동생을 봐주고 키우는.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냥 부부가 아이를 하나를 낳으면 전적으로 자기네가 육아를 네. 해야 되니까 그런 부담도 많아요. 부모부터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다 그 아이 하나만 집중해가지고 네. 아이를 내버려 두질 않더라고요.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신혼부부들한테 뭐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 단지를 조성하겠다. 그래서 이제 주택을 마련을 해주면 아이를 낳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뭐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늘려준다든지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그런 정책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제가 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싶으세요? 그러나 네. 그 충남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이렇게 여자와 남자 그 미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무슨 경제적인 지원도 뭐 중요하겠지만 그들이 가장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자 같은 경우는 여성의 경제 및 사회 활동에 대한 지장 또 뭐 그렇죠. 예, 또 자유로운 삶에 대한 욕구 그렇죠. 이제 껌딱지가 하나 생기는 그렇지. 거니까. 뭐 과도한 사교육비 네. 지출 뭐 이런 거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1위가 자유로운 삶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 뭐 이런 것처럼 여기에 물론 뭐 사교육비도 있고 뭐 가정 경제의 어려움도 있고 뭐 이렇지만 일단은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지금 자유 또 어떤 젊음의 만끽 뭐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선택의 폭은 좀 다양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아이를 안 낳을 수도 있고 또 여유가 있으면 좀 많이 낳고 근데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냐가 지금 우리가 고민이긴 그렇지. 한데 주변에서 사실 아이 없이 우리 부부만 즐겁게 지내고 또 자기의 일을 충실히 하고 싶다 이런 그 후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그래서 딩크족이라 그러잖아요. 네. 더블 딩크가 인컴, 뭐지? 노 킷. 그렇죠. 맞벌이 하면서 아이는 갖지 않고 자기 생활 여유 즐기면서 여행도 살겠다. 가고 뭐 또 자기 여성들을 공부하고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네. 하는데 사실 그 자체가 뭐 나쁠 거는 없겠죠. 근데 아이가 없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는 둘의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아이가 중간에 있으면 약간의 완충작용을 해요. 네. 그 아이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근데 그 아이 없는 가정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면 좀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맞아. 싸우다가도 그 얘기 하잖아. 내가 애 때문에 산다. 내가 막 이렇게 하잖아. 그 여성들이 에게 물어봤을 때 남편이 가사나 육아일에 적극적으로 돕는다면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겠느냐? 저는 예. 그럴 것 같아요. 해요. 하겠죠. 네. 그리고 네. 정부가 그 출산 장려 지원을 위해서 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느냐? 예, 저는 그럴 것 해요. 같습니다. 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네, 맞아요. 그 제 세대만 해도 일을 가지면서 육아를 할 때 너무너무 정신없이 살고 완전히 전쟁을 치르듯이 살았기 때문에 아이를 기르고 거기에서 느끼는 즐거움 이런 걸 몰라요. 근데 조금 나이가 지나니까 아이가 굉장히 예쁜 거야. 그래서 나도 이런 지금 마음가짐에서는 아이를 잘 기를 수 있을 텐데 우리 아이는 제대로 못 기른 것 같고 막 이런 후회가 들거든요. 그래서 좀 맞아요. 아이 기르는데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면은 이렇게 아이 안 낳겠다 이런 소리 안 하겠죠. 근데 저는 네. 아까 방금 조성희 교수님 말씀하신 게 너무 공감이 되는데 마치 뭐 하겠느냐? 뭐 하겠느냐 말씀하셔서 너무 확 부드럽게. 와닿는데요. 저는 그렇게 지원만 된다면 정말 나을 마음을 확 먹을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만 봐도 네. 남편과 사회에서 나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맞춰주는구나라는 생각만 들면 네, 맞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아까 설문에서도 맞아요. 얘기했잖아요. 일단은 출산하면 힘들다. 머릿속에 이게 각인이 돼 있는 거야. 젊은 층들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 그거를 해소해 편안한 주지 분위기를 못하고, 만들어줘야죠. 그걸 해소해주지 못하고 무조건 나아라만 하니까 어떻게 낳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지금 우리 뭐 누리과정 예산도 지금 충분히 지급이 안 돼서 뭐 유치원에서 대란이 났네 이렇게 상황이 맞아. 발생하고 그런 나니까 상황에 과연 내가 지금 정부에서 하는 정책들을 믿고 아이를 낳아도 될까?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낳았는데 또 그 제도가 싹 없어진다든지 네, 그럴 이러면 수도 있고 전적으로 뭐, 이제 예. 가정의 책임이 되니까. 맞아. 또 지금 또 선거철이라서 그런 정책들이 대량으로 우수수 쏟아져 나올 수도 있는데 또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은 또 모른 척 예산도 지원 안 해주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책임이 고스란히 산모나 가정으로만 떠안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의심스러워요. 저는.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아동 폭력만 해도 너무 가정 안에서만 네, 그렇죠. 아이를 보호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인데 이게 좀 열리고 좀 이렇게 제도적으로 같이 좀 들여다보고 기르는 것도 좀 같이 길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네. 또 한 가지 속상하고 또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건 너무 이 출산에 대해서 또 다른 플러스 뭐를 자꾸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하는 것도 그냥 내 안에서 키워서 나오면 그 자체로 그냥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더 축복이겠어요. 그러면
또 이런 거에 해결 방안으로 또 보자면 물론 뭐 출산 장려금도 좀 팍팍 지원하고 네. 저는 뭐 무슨 아파트 무슨 청약권 이런 걸 그거 우선 주고 막 현실적이네요. 이랬으면 좋겠어. 네, 있어요 그런 것도. 아, 있어요? 신혼부부들에게 뭐 특혜를 주는 것도 있고. 어. 근데 그런 것들이 지속 가능하게 그리고 또 제공해 주는 것들이 현실적인 것이 되어야지. 그렇죠. 뭐 분유값 얼마, 네. 뭐 기저귀값 얼마 이렇게 지원해서는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근데 거죠. 분유값, 기저귀값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많이 않긴 그걸 한데. 너무 이벤트화 하니까 네, 문제인 맞아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현실적으로 음. 저는 만약에 된다.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나을 것 같아요. 아이 낳아서 유치원에서부터 아니, 육아에서부터 딱 정부가 어느 정도 반 이상은 대준다. 이러면 낫겠지, 그죠? 네. 아니 근데 요새 진짜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저희 제자들도 결혼하겠다고 오는 제자들 중에 참 이상하다. 그 요즘에 왜 아이 먼저 가져가지고 혼수 준비해서 가요 이런 얘가 많던데 근데 도대체 누가 그렇게 애를 안 낳는 거야? 요즘은 결혼 전에 아이 네. 임신에 따르면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게 그렇죠. 뭐 아이 낳기가 좋아하신다 힘드니까. 그러더라고요. 경사죠 경사. 네. 그 의외로 많던데 누가 이렇게 안 낳지? 그러게. 그만큼 이제 아이가 귀해지니까 음. 잘못하면 이제 너무 교육에도 문제가 생기고 파생되는 문제들이 네. 더 많이 생기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선거 때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강원도 인구가 너무 적어가지고 항상 선거 때마다 밀려요. 좀 밀리는데 네, 맞아요. 인구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네. 욕심도 생기는데. 아이를 나이 들어서 낳을 수 있는 무슨 능력이 새로 몸에서 개발되면 선생님이랑 저랑 하나씩 낳을 수도 있을까요? 아유 어쨌든 얘기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 또 아이를 낳은 산모, 엄마도 자기 개발할 수 있고 사회에서 성장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이든 뭐 정리를 참 방법이든 잘했다.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같이 그냥 아기 낳는 걸 눈치 보고 네. 직장 다니다가 법정 휴가도 못 얻고 튀어나오고 이런 일이 없으면 네. 해결이 되죠. 아, 그러니까 지금 정 변호사가 말한 얘기가 그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이제 이렇게 딱 결론을 마무리를 잘 해줬네요. 네. 네. 그럼 이쯤에서 오늘 나온 얘기들을 한 줄 수다로 정리를 해볼까요? 그럼 우리 유 대표님 먼저 해주세요. 저는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아이는 우리의 미래다. 미래를 그렇죠. 젊게 하자. 네. 미래를 젊게 하자. 네. 아 좋다. 저는 네. 예전 표하고 틀리게 많이 낳아서 잘 기르자. 네. 많이나 잘 기르자. 많이 다시 낳아서 그렇게 잘 해야 되겠어요. 기르자. 네, 네. 맞아요. 네네. 네, 저는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다. 그렇죠. 네, 이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볼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미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아이가 모두 우리 모두의 모두의 아이라는 아이. 생각을 좋아요. 가지고 정책이든 그래. 뭐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리가 오늘 멋있다.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제가 좀 와닿는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 네, 아주 직면한 아까 교수님 문제잖아요. 말씀하신 거, 우리 어. 유 대표님 말씀하신 거 다 들으니까 저는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네. 저기 빨리 그럼 애기부터 알겠습니다. 낳고 혹시 그런 거 아니야? 혼수부터 먼저. 그래요. 그러면은 저희 또 다음 주에 네. 또 좋은 네. 고급진 이야기 또 수다 네.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또 여기에서 마무리를 마쳐야 하겠습니다. 되겠죠? 네. 네, 아쉽지만. 네. 시간이 아주 빨리 갔네요. 네, 오늘도 저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그러면은 다음 주에 만나요.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